변압기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압기 극성입니다. 변압기 극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성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극성이 아닙니다. 변압기 단자가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래서 그럼 플러스가 됐다고 도 바로 교류기 때문에 바로 극성이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압기 극성은 문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차측 변압기 단자의 결정이 되는 극성과 2차측 변압기 단자의 결정이 되는 극성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을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극성은 가극성과 감극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종류가 가극성, 감극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개념만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가극성은 1차 단자 극성과 2차 단자 극성이 같지 않은 것을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단자 극성이 플러스 있을 때 2차 단자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극성은 1차 단자 극성과 2차 단자 극성이 같은 것을 감극성이라고 한다 하는 거,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극성은 병렬 운전을 할 때 꼭 지켜줘야 되는 변압기가 두 대를 두 줄로 연결해서 운영을 할 때는 변압기 극성이 같은 변압기라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죠. 자, 극성 어떤 순간에 1, 2차 단자에 나타내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 또는 유도 기전력의 극성. 자, 삼상 결선이나 병렬 운전 시에 극성이 같아야 되는데 이 극성은 가극성이냐 감극성이냐. 자,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변압기의 아랫부분을 단락하고 윗부분에 전압계를 연결했을 때 1차 전격 전류와 2차 전격 전류가 전압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이 가극성은 전압계 지시치가 V1 플러스 V2로, 감극성은 전압계 지시치가 V1 마이너스 V2로 지시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계 1, 2차 하부 단자를 연결해라. 단락을 연결했습니다. 단락한다, 연결하는 것을 단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락한다. 단락이라는 것은 양 단자의 임피던스가 최소인 상태로 연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압기 1, 2차 상부에 전압계를 연결한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감극성과 가극성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념이냐. 자, 1차에 단자가 플러스일 때 2차 단자가 플러스일 때를 감극성이라고 하고, 여기 한국의 표준입니다. 표준이다. 그리고 가극성은 1차 단자가 플러스일 때 2차 단자가 마이너스가 될 때를 가극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반대로 기억을 합니다. 반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직류하고 같아지죠. 직류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야. 직류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어떤 개념이 어떻게 다 차이가 있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변압기 단자는 문자로 나타내죠. U 단자, V 단자.
그래서 2차에도 변압기의 유극성, 유극성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단자의 유극성과 같이 유단자가 되느냐, 유단자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2차 단자에는 V단자. 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를 구분하기 위하여 1차는 대문자, 2차는 소문자로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은 가극성은, 자, 1차에 윗부분을 U단자, 아랫부분을 V단자라고 했을 때 2차의 윗부분이 V단자가 되고 아랫부분이 U단자, 이렇게 크로스되죠. 자, 같고 같을 때가 감극성이고 다를 때가 가극성이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같은 모양이죠. 자, 그러면은 감극성과 가극성에 대한 특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자, 감극성은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 전압의 차로 나타낸다. 그리고 한국의 표준이다. 2차 단자 문자의 기호가 나란히 배치가 되고 1차 측에 UV 될 때 2차 측에 UV가 된다. 이것을 합쳐서 표현하는 방법이 문자의 배열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같고, 자, 가극성은 말 그대로 더할 같자 해서 V1 플러스 V2, 1차 전격 전압 플러스 2차 전격 전압이 이게 전압계에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문자의 배열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 전압의 합으로 나타나는 가극성 전압과 그 차로 나타나는 감극성 전압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가극성 전압과 감극성 전압의 차이는 가극성 전압이 V1 플러스 V2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감극성 전압은 V1 마이너스 V2로 나타나니까, 자, 이것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차이를 물었으니까, 즉 가극성 마이너스 감극성 전압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V1 마이너스 V1 없어지죠. V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V2가 돼서 2V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극성 전압에 감극성 전압을 뺄 경우에는 그 차이가 2V2로 나온다.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자, 어떻게? V2 전압이 8V인 경우에 가극성 전압과 감극성 전압의 차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 제가 출제 문제를 이렇게 식으로만 나타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렇습니다. 2차 전격 전압을 8V라고 할 때 가극성 전압과 감극성 전압의 차이는, 가극성 전압과 감극성 차이 전압의 차이는 2V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8은 16V.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극성, 가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변압기, 단상 변압기 규격과 같아야 된다. 용량, 주파수, 전격 전압, 권선 저항, 누설 리액턴스, 여자, 전류, 결선 방식, 병렬 운전. 결선 방식은 델타 델타 YY, Y 델타 델타 Y 네 가지가 있고, 자, 이때 교재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렬 운전 방식은, 자, 해서 홀수 운전이 안 되고 짝수 운전만 되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압기의 결선은 왜 하며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단상 변압기니까 변압기가 어때요? 각 통에 변압기 권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의 권선을 한 통에 담으면은 삼상 변압기가 돼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결선에 의해서, 즉 외부에 선을 연결해서 삼상 변압기로 사용을 할 경우에 특정 변압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변압기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삼상 변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고장이 나도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대신에 가격은 삼상 변압기가 싸겠죠. 물리적 구성 자체도 이제 더 단순하니까. 예. 자, 그렇게 이제 삼상 변압기와 단상 변압기, 자, 어떻게 배열을 하든 어떤 변압기를 가지고 연결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삼상 변압기는 입력 전선이 6가닥, 출력이 6가닥인 상태에서 이제 전기 사용 수용가의 전력이 전송을 하기 위해 전선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전선이 수십 킬로 내지 수백 킬로를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선이 그냥 허공에 떠 있을 수는 없어요. 표준 경관, 철탑의 표준 경관은 600m입니다만은 전선을 이중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나 서로 다른 전압을 전송을 할 경우에는 보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400m 수준으로 철탑이 한 개씩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선도 12가닥씩, 무게도 중량도 많이 나가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단상 변압기, 즉 권선 숫자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만들어지겠죠. 변압기의 1차측과 2차측 권선을 3개씩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키면서,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하니까 입력 전선이 3가닥, 출력 전선이 3가닥 해서 6가닥씩 연결하던 것을 그때 반으로 줄였죠. 그리고 권선은 3개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권선을, 즉 결선을 한 방식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자, 좌측은 결선을 하고 보니까 마치 알파벳 Y자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Y결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 미국 사람들은 스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을 그려라 이러면은, 자, Y자 모양으로 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결선. 자, 오른쪽은 삼각형 결선, 미국 사람들은 역시 델타 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우리는 Y 결선과 델타 결선으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Y 결선과 델타 결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Y 결선의 특징은 권선 3개가 한 점에 붙었다. 그것도 중간에. 그래서 자, 이 점을 중점이라고 하고, 중점은 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상전압이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땅으로 다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높은 전압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됐더라. 여기에 비해서 델타 결선은 어때요? 충점이 없다. 충점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안에 페루프가 구성이 되어서 제3고조파가 페루프에 갇혀서 순환하면서 열로 없어진다.
즉 제3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가입자 측에서 운용을 하면은 고조파를 제거하는 또 아주 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Y결선은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운용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면 한 상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전체 지역에 정전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델타 결선은 한 상이 즉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떨어진 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중단 없는 전력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비상시 조치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Y결선과 델타 결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Y결선 특징, 델타 결선의 특징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변압기 결선 방법으로 조합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 Y 델타 결선, Y 결선. 그래서 변압기 결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결선부터 시작해서 YY 결선까지 방식을 알아봤고, 그러면은 이 방식별 특징을 한 가지만 알아보자. 자,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변압기 결선 방식별 특징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델타 결선은 한 대가 고장이 나면은 두 대로 V결선 운영이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 Y 결선은 승합기로 사용이 된다. Y 델타 결선 방식은 승합기 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승합기 반대는 강압기죠. 그리고 YY 결선 방식은 송전 계통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YY 결선 방식에서 Y 결선은 중점이 있어서 높은 전압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사용을 못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YY 결선 방식을 하니까 부하가 변하면 중점의 전위가 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보완을 한 YY 결선 방식을 보완을 한 YY 델타 방식으로 실제로 제1변전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변압기 결선은 실질적인 일반적인 이런 기본 문제에 대한 것은 공부를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마시고, 자, 이제 내가 공부할 건 다 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제 방식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선 방식은 델타 Y 델타 Y,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결선 방식은 Y 결선과 델타 결선으로 조합한 가지의 수가 4종류가 있더라라는 게 이제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운전 조건이에요. 병렬 운전 조건도 기본 문제로 중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은 어때요? 짝수 운전만 가능하고 홀수 운전은 불가능하더라 해서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YY 4개 짝수, YY 델타 2개씩 짝수, 델타 4개 짝수, 그리고 델타 Y 델타 Y 2개 델타 2개 짝수입니다. 그런데 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 Y 델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Y 3개 델타 하나 홀수죠. 그래서 홀수 운전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델타 결선부터 결선 방식 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델타 결선 방식을 구분할 수 있느냐. 시험 문제에 자, 이렇게 결선 그림을 나타내고 어떤 방식이냐 해서 찾으세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선 방식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결선을 한 것을 보고 어떤 결선이냐 이렇게 알아보는 문제가 두 번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 방식. 자, 델타 결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권선의 처음과 끝이 다 붙어서 루프가 되더라, 환형이 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선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선을 해놓고 어떤 결선 방식이냐 묻는 문제는 기능사 문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델타 결선 방식을 구성을 하세요 하면은 전기기사 실기 문제예요. 자, 한 끗 차이니까 그래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전기기사 시험이 그만큼 쉬워진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결선은 권선의 처음과 끝을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차 축에 델타 결선을 하기 위하여 변압기 아랫부분과 다음 변압기 윗부분을 연결한다. 두 번째 변압기 끝부분과 세 번째 변압기 처음 부분을 연결한다. 세 번째 변압기의 끝부분과 첫 번째 변압기 시작 부분을 연결한다. 하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루프가 생겼더라. 델타 결선의 특징은 루프죠. 자, 루프로 해서 어느 쪽에서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된 부위에 UVW 전원을 연결한다. 자, 이거는 연결돼서 여기선 서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표시예요. V. 자, 여기서 W. 자, 이렇게 해서 좌측, 입력측에 델타 결선을 맞췄습니다. 그럼 델타 결선이니까 출력측 2차 측에도 델타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첫 번째 변압기 아랫부분을 두 번째 변압기 윗부분과 연결한다. 두 번째 변압기 아랫부분을 세 번째 변압기 윗부분에 연결한다. 세 번째 변압기 아랫부분을 첫 번째 변압기 윗부분과 연결하고 연결된 곳을 연결해서 입력과 똑같이 U 단자에 연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된 연결점을 V 단자에 연결을 하고 세 번째 연결된 연결점을 그래서 W 단자에 연결을 하면은 델타 결선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결선을 이제 알 수가 있겠다. 자, 다음은 이제 델타 방식에 대해서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유도 기전력의 A분의 1의 권선 전압이 2차에 유도가 된다. 단 어떨 때, 자, 권수비가 A일 때, 권수비가 A. 즉, 1차 척에 N번 감고 2차 척에 한 번 감았을 때, 2차 척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V1이 된다. A는 V2분의 V1이니까 V2는 A분의 1 곱하기 V1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전격 전압에 A분의 1의 전압이 2차 척에 넘어가니까 강압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차 척에 A분의 1의 권선 전압이 2차 척에 유도된다. 변압기 외부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아 통신에 유도 장애가 없다. 제3고조파를 제거하는 방식이 이제 델타 결선이다. 델타 결선 방식은 제3고조파가
제3고조파가 제거된다 하는 것도 이제 아셨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한 대의 고장 시에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리고 이 서비스를 두 대로 운용을 하는 방법이니까 두 대로 삼상 서비스 또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을 이쪽에 있는 변압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두 개의 구성이 마치 영어 알파벳 V자로 거꾸로 해놓은 것과 같죠. 그래서 이 결선 방식을 V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 결선 방식별 특징에서 그래서 델타 결선 방식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나면은 어때요? V결선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자, 그런데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느냐? 중성점 접지가 없어서 지락사고 시 위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상전압과 승간전압이 같아서 전현상의 문제로 60kV 이하에서만 사용을 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델타 결선 방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얘기를 하세요. 여기죠. 변압기 운영 중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두 대로 삼상 서비스를 중단 없이 사용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즉 V결선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은 제3고조파를 제거해서 통신의 유도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 YY 결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YY 결선 방식에 대한 결선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이제 세대를 YY 결선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Y 결선은 충점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각 변압기 아랫부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아랫부분을 연결해 하니까 충점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남는 단자에 UWV상을 인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단자, V단자, W단자. 자, 2차 측에도 Y결선이니까 변압기의 아랫부분을 연결해서 충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단자에 U단자, V단자, W단자 이렇게 해서 YY 결선을 했습니다. 이제 델타 결선도 했고 Y 결선을 했으니까 델타 Y 결선을 해라, Y 델타 결선을 해라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드린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충점을 확인한다. 충점이 있으면 Y 결선, 없으면 델타 결선. 결선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단상 변압기 1, 2차 모두 Y결선을 해서 충점이 있더라. 1차 권선 전압에 루터 3분의 1 권선 전압은 그래서 권선 전압 즉 상 전압과 승간 전압과의 관계. 자, Y결선에서 상전압과 승간전압,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결선이니까 변압기 내부에 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페이즈가 위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VP를 상전압, 그럼 IP는
상전류라고 하겠죠. 자, 여기에 비해서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VL이라고 합니다. 이 L은 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VL은 선간 전압, IL은 선전류. 전압은 단자와 단자 사이에 전압이 유도가 되지만은 전류는 선간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죠. 떨어져 있는 선간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래서 전류는 선을 따라서 그래서 선전류라고 한다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결선에서의 상전압과 선간전압, 상전류와 선전류와의 관계,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전류의 관계는 이 상에 흐르는 전류 IP는 선을 따라서 흐르는 IL과, 자, IP가 즉 이게 A상이라고 보겠습니다. A상에 이 전류가 단자를 향해서 흐르다가 선로를 향해서 흘러나가죠. 중간에 접속점이 없어요. 접속점이 없다는 것은 부하와 상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 그래서 Y결선은 IP와 IL이 같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전압과 선간전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냐? 이 우리가 전기공학, 전기이론이나 전기기기를 공부를 할 때 하나가 같으면 하나가 다르지 않아요. 반대가 됐죠, 오히려. 그래서 전압의 저항의 직렬은 콘덴서에 있어서 병렬과 같고 저항의 병렬은 콘덴서에 있어서 직렬과 같다. 이렇게도 공부를 했죠. 이와 같이 뭐가 앞으로 가면 하나는 뒤로 가고, 그래서 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유도성 전류다. 그럼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용량성 전류다. 이렇게 해서 또 서로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유도성 전류는 지상이요, 용량성 전류는 진상이다. 이와 같이 서로 간에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Y결선에서도 제가 여기서 별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항상 답을 먼저 알아놓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은 뭐 비교는 상전압과 선간전압과의 관계죠. 같지 않다. 그럼 같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면은 같게 되겠느냐? 예. 그러면 삼상계수 루트 3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루트 3을 붙이면 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Y결선에서의 상전압과 선간전압,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를 다 했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니까 Y결선의 특징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Y결선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델타 결선은 이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평형 교류 전압이에요. 전압에서 그래서 벡터들을 보면은 EA, EB, EC, 자, 이와 같이 V로 하겠습니다. V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VA, VB, VC, A상의 상전압, B상의 상전압, 선간전압의 관계가 삼상이고 평형이 됐으니까 어때요? 원의 각도는 한 바퀴 또는 한 주기 각도, 한 주기 이 전기자가 1회전 했을 때 각도 360도죠. 360도. 왜? 전기자가 1회전해서 하나의 주파수의 교류 전압을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삼상이니까 3으로 나누면 120도 각도. 그래서 120도 각도로 120도 각도로 VA, VB, VC가 평형이 돼서 마치 중간에 각 전압을 묶어서 각 방향으로 당긴다면은 어때요? 이동이 없죠.
다시 말해서 합력은 최로다라는 것이 이게 삼상평형교류 전압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상전압과 승간전압은 어떠냐? 승간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A상과 B상 사이의 전압 말하죠. VA, VB. 자, A상과 B상 사이의 전압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상과 B상의 전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로 VA 플러스 VB 위에 점을 찍어주면은 크기와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전압이다. 이래서 벡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그릇이 생각하지 마시고, 벡터다. 그럼 벡터의 벡터의 더하기, 합성은 어떻게 하느냐? 평형 사변형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VA와 VB의 합성은 VA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VB로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왜?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자, 어떻게 평형사변형법에 의해서 VB의 반대쪽, 그래서 마이너스 VB가 되겠죠. 그래서 VA 플러스 마이너스 VB의 크기는 VA, VB로 평형사변형을 그려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면은 그 대각선이 바로 VAB의 크기가 되더라. 이게 벡터의 합성법이에요. 그래서 벡터의 합성법은 첫 번째 평형사변형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AB 승간전압은 A 벡터와 B 벡터를 합성과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VA와 마이너스 VB를 합하는 것과 같고, 벡터 성분인 A 전압과 A상의 전압과 B상의 전압은 대각선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AB를 알기 위해서 자, A상에서 수직으로 법선을 끊고 보니까 이 VAB는 A상에서 수직선을 내린 양쪽의 변이 크기가 같다. 다시 말해서 한 변, 이 VA를 중심으로 한 삼각형의 밑변을 2배 한 것과 같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삼각형의 밑변을 구해서 2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승간전압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밑변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VA 곱하기 요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A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고 2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각이 몇 도냐라는 거죠. 각은 180도에서 120도를 뺀 60도죠. 60도가 양분, 즉 반으로 나뉘었으니까 한쪽의 각은 30도다. 그래서 코사인 30도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 계산을 하면은 자, 이렇게 밑아래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VAB는 VA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인데 요게 2개죠. 2개. 아래 위로. 그래 2개가 되니까 2와 1은 약분이 돼서 루트 3 곱하기 VA. 즉 승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더라. 그래서 승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제 결선에 있어서의 상전압과 승간전압의 관계에서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하려면은 이러한 벡터 개념에 의해서 루트 3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2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시느냐? 기사에 가서. 그럼 그때 하시면 돼요. 이제 루트 3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단자 전압은 2차 권선 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 그래서 단자 전압, 순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 그리고 중성점 접지로 선로의 제3 고주파가 흘러서 통신에
유도장애를 발생한다. 예. 이와 같은 델타 결선과 같은 페루퍼가 없어서 중성선을 통해서, 그래서 중성선 접지로 선로에 제3고주파가 흘러서 통신에 유도장애가 발생이 되지만은 지락사고 시에 어때요? 중성점 접지가 돼서 보호가 용이하고 권선전압이 승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로 권선전압 VP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3 VP가 IL이니까 루트 3이 덩물을 중심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루트 3분의 IL. 다시 말해서 상전압이 승간전압보다가 루트 3배가 작아서 절연이 용이하다. 기억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또 제가 별효를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사실은 전기기기에서 전기회로 결선상에 가장 어려워라 하시는 부분이 바로 델타 결선과 Y 결선, 즉 변압계 결선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두시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것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하는 전압을 보겠습니다. 가정용 전압이 220V입니다. 그리고 공장 전압이 380V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3상 4선식 Y 결선입니다. 자, 따라서 220V는 VP고 380V는 V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려본다면은, 자, Y 결선일 때 한 상의 전압이 220이고, 여기 220이에요. 220이고, 승간 전압이 380V입니다. 그래서 220V를 사용하려면 중성선의 전압을 빼면 됩니다. 이게 가정지. 자, 380V가 공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220 곱하기 루트 3이 380이고, 220이 VP고 380이 VL이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장에는 380V를 사용을 하면서 220 요 전압이 권선 전압이에요. 변압기 내부의 권선 전압을 가정집에 줬어요. 접지하고 각 상의 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서, 자, 그래서 380V를 사용하면서 내부에는 380이 내부엔 전압이 없어요. 내부에는 220만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은 220V. 절연의 등급을 낮췄다. 절연이 용이하다. 자, 부하 불평형식 중성점 전이의 불균형으로 송전계통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YY 결선 방식.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YY 델타 방식을 사용한다 하는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델타 Y 결선, 이제 델타 Y 결선 그리고 Y 델타 결선은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 Y 결선, Y 델타 결선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2차 권선의 1차 유도 기전력의 A분의 1이다. 이 권선 B에서 그래서 V2는 A분의 1의 V1이다.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2차 단자의 권선 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 2차 단자의 전압이 권선 전압의 루트 3배. 루트 3배가 되는 것은 VP의 루트 3배가 VL이 되더라. 그리고 성압용, 그래서 델타 Y 결선은 성압용이고 결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상차가 30도 위상차가 발생한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위상차가 얼마냐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Y델타 결선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델타 결선 방식은 델타 Y 결선 방식에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2차 변전소의 강압용으로 사용이 된다. 1차 권선의 승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더라. 루트 3분의 1. Y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로 강압이 된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상은 6분의 파이 뒤진다. 30도죠. 30도 뒤진다. 1차 권선과 2차에 유도되는 유기전압은 권수 V가 A니까
권수비를 A니까 즉 A 대 1로 결성이 돼 있으니까 1, 2차 선간의 위상차는 30도. 위상차 하면은 이제 30도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결선의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기 때문에 변압기 운용은 10분간 쉬고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